여러분, 만약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는데 40년을 함께 살아온 당신의 배필이 갑자기 낯선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감마님, 진지 잡수시게나. 익숙한 목소리인데 얼굴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면요? 더욱 기이한 것은 원래의 배필도 여전히 집안에 있다는 겁니다. 한 집에 두 명의 아내가 있고 둘 다 자신이 진짜라고 주장한다면 조선시대 한양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믿기 힘든 이 기이한 사건. 오늘은 여러분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부부의 참된 의미와 인생의 소중한 가르침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조선 중기 한양 북촌의 한 기와집. 이한길 선비는 6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한 몸으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벼슬은 없었지만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양반이었지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닭 울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참으로 따스했어요. 이한길은 곁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라? 뭔가 이상했습니다. 곁에 누운 사람의 얼굴이 낯설었거든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박씨 부인은 분명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노부인이었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여인은 젊디 젊은 처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이한길은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다른 방에 잠이 든 건가? 꿈을 꾸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여인이 스르르 눈을 떴습니다. 영감마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목소리는 분명 아내 박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억양도 말투도 모든 게 똑같았어요. 하지만 얼굴은 20살 남짓한 처자의 얼굴이었지요. 당신은 누구시오? 이한길의 물음에 젊은 여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영감마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는지요? 저 아니겠어요? 박씨 아니겠습니까? 박씨라니. 하나 당신 얼굴이. 제 얼굴이 왜요? 밤새 무슨 꿈이라도 꾸셨나요? 젊은 여인은 태연하게 이불을 개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 그 동작 하나하나가 아내 박씨와 똑같았어요. 40년을 함께 살며 익힌 습관들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이한길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신의 뺨을 꼬집어 봤지요. 아야.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영감, 진지 드시게나. 방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한길은 후다닥 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어요. 부엌 쪽에서 밥 짓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머! 62세의 노부인 박씨가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허리가 굽은 모습, 흰 머리카락까지. 바로 어제까지 함께했던 그 아내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여보, 무슨 일이요? 얼굴이 왜 그리 하얀가? 노부인 박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박씨요? 그럼 내가 누구겠소?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영감이 정신이 혼미해지신 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에서 젊은 여인도 나왔어요. 영감마님, 진지상을 차려야죠. 두 여인이 마주 보았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노부인 박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긴요, 저 박씨인데요. 젊은 여인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요? 내가 박씨요. 아니에요, 제가 박씨란 말이에요. 두 여인이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이한길은 그 사이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진정들 하시구려. 일단 앉아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이한길이 겨우 두 사람을 진정시켰습니다.
마루에 둘러앉았어요. 아침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지만 집안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좋소. 그럼 하나씩 물어보겠소.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언제였소? 노부인 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임진년 봄이었지요. 저희 나이 22때였습니다. 꽃이 만발한 4월이었어요. 맞소. 이한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임진년 봄 꽃이 만발한 4월이었어요. 젊은 여인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혼례 첫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소? 이한길이 조금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비밀이었거든요. 노부인 박 씨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영감께서 너무 떨리신 나머지 촛불을 엎으셨지요. 그래서 방안이 온통 시커매지고. 맞소 맞아. 참으로 민망한 일이었소. 이한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또 영감마님이 너무 떨리셔서 촛불을 엎으셨어요. 방안이 온통 시커매졌지요. 젊은 여인도 똑같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한길의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40년 동안의 기억을 두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다니요. 그럼 우리 큰아들 이름이 뭐요? 이봉철이지요. 쇠를 닮으라고 지은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봉철이에요. 쇠처럼 단단하라고 지은 이름이죠. 두 여인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 선비댁에 아내가 2명이 생겼다더라. 하나는 늙은 노파요, 하나는 젊은 처자라던데. 둘 다 자기가 진짜 박씨 부인이라고 우긴다네. 큰아들 이봉철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지금은 35살의 장성한 사내로 한양장터에서 포목전을 운영하고 있었지요.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나도 모르겠구나, 봉철아. 이한길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봉철은 두 여인을 번갈아 보았어요. 한쪽은 자신이 평생 어머니로 알고 지낸 노부인이었고 다른 한쪽은 낯선 젊은 처자였습니다. 어머님? 봉철이 노부인을 향해 불렀습니다. 그래, 봉철아. 내 아들. 노부인이 반갑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젊은 여인도 봉철아 어미대다.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봉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기이한 소문은 삽시간에 북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선비댁에 가봤더니 정말 아내가 둘이더라고. 하나는 주름투성이 할멈이고 하나는 꽃처럼 예쁜 처자래. 귀신이 씌운 거 아니겠소? 아니면 여우가 둔갑한 건가? 마을 사람들이 수군수군 모여들었습니다. 이한길의 집 대문 앞은 구경꾼들로 북적였어요. 물러가시구려. 구경거리가 아니오. 큰아들 봉철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두 박씨 부인이 서로 자신이 진짜라고 다투고 있었지요. 내가 40년을 이 집을 지켰소. 삼시세끼 밥을 지었고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했다고. 노부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똑같이 했어요. 영감마님의 버선을 깁고 제사상을 차렸어요. 젊은 여인도 지지 않고 맞섰어요. 이한길은 방구석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결국 이 일은 포도청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선비댁의 기이한 일을 조사하라. 포도대장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며칠 후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이한길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이한길 선비 나오시오. 예. 여기 있습니다. 이한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평생 벼슬 없이 살아온 선비가 관가와 엮이다니 이런 불운이 어디 있습니까? 소문을 들으니 대개 아내가 둘이라던데 사실이요? 그게 말이지요. 이한길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내가 둘이 되었고 둘 다 40년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요. 관리들도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이한 일이로군. 두 여인을 데려오시오.
포도청 뜰에 두 여인이 나란히 섰습니다. 한쪽은 62세의 노부인, 다른 한쪽은 20살 남짓한 젊은 처자. 하지만 둘 다 자신이 박 씨 부인이라고 주장했지요. 그대들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소. 포도대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한길 선비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대보시오. 장롱은 어디 있소? 사랑채 북쪽 벽에 붙어 있습니다. 사랑채 북쪽 벽에 붙어 있어요. 두 여인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사 때 쓰는 제기는? 부엌 옆 뒤주위 선반에 있습니다. 부엌 옆 뒤주위 선반에 있어요. 또 똑같았습니다. 혹시 특별한 물건이 어디 숨겨져 있소? 이한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에게는 아내만 아는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안방 마루 밑 세 번째 널빤지 아래 은자 10량이 숨겨져 있지요. 노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안방 마루 밑 세 번째 널빤지 아래 은자 10량이요. 젊은 여인도 똑같이 말했어요. 포도청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을의 무당 김신녀를 불렀어요. 에헤라 에헤라. 김신녀가 굿을 시작했습니다. 징과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요. 집안 마당에서 열린 굿판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신령님께 여쭤보겠나이다. 김신녀가 방울을 흔들며 춤을 추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춤추더니 갑자기 멈춰서서 두 여인을 번갈아 보았어요. 에고구, 이거이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구나. 무엇이 보이시오? 이한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두 분 다 진짜시오. 둘 다 거짓이 없소이다. 김신녀의 대답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어떻게 둘 다 진짜란 말이오? 신령님께서도 답을 주시지 않으시는구려. 다만 김신녀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주신 시험이라 하시더이다. 시험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오? 이한길이 되물었습니다. 영감께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이 기이한 일이 계속될 것이옵니다. 김신녀의 말에 이한길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대체 무엇을 깨달으라는 말인가요? 굿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두박 씨 부인은 여전히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둘이 서로 다투지도 않고 묘하게 역할을 나눠 맡았다는 거예요. 노부인 박 씨는 주로 부엌일과 뒷곁 채소밭 일을 맡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익숙한 일들이었지요. 젊은 박 씨는 빨래와 바느질, 청소를 맡았어요. 젊은 기운으로 힘든 일들을 척척 해냈습니다. 이한길은 그저 멍하니 두 아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큰아들 봉철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봉철아. 아버지께서는 두 어머님 중 누가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철의 질문에 이한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겠구나.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40년을 함께 사신 분인데. 그게 말이다. 이한길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노부인 박 씨를 보면 분명 내가 40년을 함께 늙어온 내 아내가 맞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모든 것이 내 기억 속의 아내 그대로란 말이다. 그럼 젊은 분은? 허나 젊은 박 씨를 보면 내가 처음 혼인했을 때의 그 아내가 생각난다. 그때의 그 목소리, 그 웃음소리, 그 손길. 모든 게 똑같단 말이야. 이한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이한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앉아 옛 생각에 잠겼지요. 40년 전 처음 박 씨를 만났던 그 봄날이 떠올랐습니다. 저 처자가 바로 박진사댁 따님이요. 중매인의 말에 고개를 들어본 그 처자. 복사꽃처럼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수줍은 처녀였어요. 이한길도 한낱 가난한 선비에 불과했지만
그 처자의 맑은 눈동자를 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혼담 받아들이겠소. 그렇게 인연이 맺어졌지요. 혼례를 올리던 날 신부 박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올렸습니다. 평생 영감님을 모시겠나이다. 그 약속을 지켜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세 아들을 낳아 키우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집안을 돌봤던 아내. 그런데 이한길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자신은 늙어가는 아내의 얼굴만 보았다는 것을요. 나는 언제부터 아내를 늙은 할멈으로만 보았을까? 이한길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젊은 시절 아내의 미소를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아내가 꽃을 좋아했던 것도 노래 부르기를 즐겼던 것도 모두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저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사람. 자신을 돌보는 하인 같은 존재로만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아야. 이한길의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고맙소, 수고했소라는 말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거든요.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요. 아내가 자신을 돌보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심했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한길은 일찍 일어나 마루로 나갔어요. 부엌에서는 노부인 박 씨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한길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예, 영감. 노부인이 돌아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지금 이한길의 눈에는 그 얼굴이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고맙소. 네. 4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소.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소. 노부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영감. 늘 당신을 짐처럼 여긴 것 같소. 하지만 당신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소. 이한길의 진심 어린 말에 노부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영감마님. 젊은 박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한길은 젊은 박 씨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했어요. 당신에게도 고맙소. 40년 전 그 맑은 마음을 지금도 간직하고 계시니 내가 잊고 있던 것을 상기시켜 주었소. 젊은 박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지요. 젊은 박 씨의 모습이 어렴풋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지랑이처럼 흔들리더니 점점 희미해졌어요. 어머! 노부인이 놀라 외쳤습니다. 영감마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깨닫으셨군요. 젊은 박 씨가 따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는 영감마님의 마음속에 있던 젊은 시절의 아내였습니다. 영감마님이 잊고 계셨던 그 마음이었지요. 젊은 박 씨의 모습이 점점 더 흐려졌습니다. 잊지 마세요. 늙은 아내도 젊은 시절 그 처자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아! 이한길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하늘이 자신에게 준 시험이 무엇이었는지, 무당 김신여가 말했던 깨달음이 무엇이었는지, 겉모습은 늙었어도 자신을 향한 아내의 마음은 40년 전 그대로였다는 것, 자신이 그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늙은 할멈으로만 대했다는 것. 영감. 노부인 박 씨가 다가와 이한길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따뜻했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한길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젊은 박 씨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집안에는 노부인 박 씨만 남았지요. 하지만 이한길의 눈에는 이제 그 노부인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속에 젊은 시절의 그 맑은 눈동자가 보였어요. 흰 머리카락 사이로 복사꽃 같은 미소가 보였습니다. 이 선비댁의 기이한 일이 해결되었대요. 정말이요? 어떻게 된 거요?
두 아내 중 하나가 사라졌답니다. 귀신이었나? 아니래요. 이 선비가 깨달음을 얻었다나 뭐라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또 한 번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기한 일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감동적인 이야기로 퍼져나갔어요. 늙은 아내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교훈이었대요. 그러게 말이요. 늙어도 마음은 그대로인데. 우리도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잘해야겠소. 마을의 남정네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포도청에서도 이 이야기를 듣고는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늘이 준 교훈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이안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내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잘 주무셨소? 어머, 영감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다니. 박씨 부인이 신기해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함께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지요. 오늘 서당 아이들이 참으로 개구쟁이 같더구려. 호호, 영감께서도 어릴 적엔 그러셨을 텐데요. 그랬지. 그때 내가 40년을 함께 살면서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어요. 박씨 부인도 변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늘어났어요. 일할 때도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영감, 오늘은 영감이 좋아하시는 나물을 했습니다. 오, 고맙소. 작은 대화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큰아들 봉철도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깨달으신 것처럼 나도 마누라에게 무심했던 것은 아닐까? 봉철에게는 아내 김씨가 있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언제부턴가 그저 아이들 낳아 기르는 사람으로만 여겼던 것 같았어요. 여보. 봉철이 집에 돌아와 아내를 불렀습니다. 왜 그러시오, 영감? 그동안 고생이 많았소. 내가 너무 무심했소. 김씨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무뚝뚝하기만 하던 남편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아니올시다. 당연한 일을. 아니오. 당연한 일이 아니오. 당신의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 집이 평안한 것이오. 봉철의 말에 김씨 부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아내에게 더 잘하게 되었지요. 어느 봄날 이한길과 박씨 부인은 함께 북촌 언덕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참 곱소. 그러게요. 우리가 혼이 나던 해에도 이렇게 꽃이 만발했었지요. 기억하고 계시오? 어찌 있겠습니까? 평생 가장 행복했던 날인데요. 박씨 부인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이한길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더 잘하겠소. 영감. 당신이 늙었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든 것이 아니오. 오히려 40년의 세월이 당신을 더 귀하게 만들었소. 박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의 어깨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이한길은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문득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선생이 너희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 무슨 이야기신지요, 선생님?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겉모습이 변하느니라. 하지만 그 속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단다. 무슨 뜻인지요? 너희 할머니들을 보거라. 주름진 얼굴이시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하시단다.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은 젊은 시절과 똑같으시니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 늙었다고 해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욱 공경하고 사랑해야 하느니라. 이한길의 말에 아이들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제가 할머니께 불효했던 것 같아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집에 가서 할머니께 인사를 드려라. 할머니 사랑합니다라고 말이다. 네, 선생님. 이한길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정네들이 아내에게 더 잘하게 되었어요. 여보, 오늘 장에 다녀왔소. 당신이 좋아하는 비녀를 하나 샀소. 어머, 영감이 웬일이시오? 이한길 선비댁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봤소. 내가 당신에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소. 마을 여인네들도 행복해졌습니다. 남편들이 달라졌거든요. 이 선비댁에 일어난 그 신기한 일이 우리 마을을 바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영감도 요새 말이 부드러워졌답니다. 호호, 좋은 일이지요. 우물가에서 빨래하며 나누는 대화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께 더 잘하게 되었어요. 할머니, 제가 오늘 선생님께 칭찬받았어요. 오, 그래? 우리 손주 기특하구나. 할아버지, 제가 등을 주물러 드릴게요. 허허, 고맙구나. 세월이 흘러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이한길과 박씨 부인은 이제 60 중반의 나이가 되었어요. 몸은 예전만 못했지만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여보, 추우니 옷을 두껍게 입으시게. 영감도 조심하시구려.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참으로 정다웠습니다. 어느 날 밤 눈이 소복소복 내렸어요. 이한길과 박씨 부인은 방 안에서 화로를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40년을 함께 살았소. 그러게요. 참으로 긴 세월이었지요. 하지만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소. 당신이 있었기에 내 삶이 행복했소. 박씨 부인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영감. 앞으로 남은 세월도 함께 하겠소. 물론이지요. 둘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흰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큰아들 봉철의 자식들이 할아버지 댁에 놀러 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오냐, 왔구나. 이한길이 손주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부엌에서 떡국을 끓이고 있었지요. 할머니, 무얼 하세요? 떡국을 끓이고 있단다. 조금만 기다려라. 손주들이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떡을 썰고 불을 지피고 그릇을 나르고. 우리 손주들이 참 기특하구나. 박씨 부인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어요. 큰아들 봉철 가족, 둘째 아들 가족, 셋째 아들 가족까지. 집안이 북적북적했습니다. 자, 모두 떡국을 먹자꾸나. 이한길이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떡국을 먹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온몸을 데워주었습니다. 식사 후 이한길이 손주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할아버지가 너희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일어난 신기한 일 말이야. 이한길은 몇 해 전 자신에게 일어났던 기이한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내가 둘이 되었던 일, 그리고 그를 통해 깨달은 교훈을요. 손주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습니다. 와,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무얼 배우셨어요? 사람의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것이니라. 할머니는 늙으셨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아름답단다. 할머니 사랑해요. 손주 하나가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호호, 고맙구나. 박씨 부인이 손주를 꼭 안아주었어요. 너희도 명심하거라. 사람을 외모나 나이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아야 한다. 손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한길과 박씨 부인은 또다시 북촌 언덕을 산책했어요. 작년과 똑같은 길이었지만 마음은 더욱 평온했습니다. 여보, 벚꽃이 올해도 곱게 피었소. 그러게요. 매년 피지만 매년 새롭게 아름답지요. 사람도 그런 것 같소. 매일 보는 얼굴이지만 매일 새롭게 소중하오. 박씨 부인이 남편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영감.
당신과 함께한 세월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저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꽃구경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두 노부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 두 분 참 다정하시네. 그러게. 저렇게 늙어서도 손을 잡고 계시다니. 우리도 저렇게 늙고 싶소. 이한길과 박씨 부인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박씨 부인이 갑자기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여보, 괜찮소? 이한길이 다급하게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쉽게 낫지 않았어요. 염려 마시게 영감. 곧 나을 것이요. 기다리겠소. 기필코 나으실 때까지 곁을 지키겠소. 이한길은 밤낮으로 아내를 간호했습니다. 죽 한 그릇, 물 한 잔도 직접 떠다 드렸지요. 영감 수고가 많으시오. 무슨 말씀을. 당신이 40년 동안 나를 돌봐주셨는데 이것쯤이야. 아들들도 매일 찾아와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어머니 기운 내세요. 걱정 말거라 봉철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박씨 부인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일어날 수 있겠소. 천만 다행이요. 이한길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이 다 나은 후 박씨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영감 고맙소. 영감의 간호 덕분에 다시 건강해졌소.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요. 아니요. 예전 같았으면 영감께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셨을 거요. 박씨 부인의 말에 이한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당신을 소홀히 여겼을 것이요. 하늘이 내게 준 시험이 참으로 고마울 따름이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었지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박씨 부인은 건강을 되찾았어요.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집안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무리하지 마시오. 괜찮소. 일을 하니 몸이 더 좋아지는 것 같소. 이한길도 서당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늘 그 교훈을 전했지요. 어른을 공경하고 노인을 사랑하라. 또다시 세월이 흘러 이한길과 박씨 부인은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둘 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허리도 더 굽었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어언 50년이 가까워지는구려. 그러게요. 참으로 빨리 지나갔지요.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소. 저도 그렇습니다, 영감.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여보, 저 노을을 보니 우리 인생이 생각나오. 그게 무슨 말씀이오? 처음에는 밝게 빛나던 햇살이 저물면서 붉게 물들지 않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요. 젊을 때는 눈부셨고 늙어서는 깊은 색을 띠게 되었소. 박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노을도 아름답지 않소? 우리의 늙음도 그와 같소. 추하지 않고 아름다운 것이요. 참으로 좋은 말씀이십니다, 영감.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노을이 질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한길 선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겉모습이 변하지만 그 속의 마음과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늙은 부모님, 늙은 배우자를 그저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소홀히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답니다. 이한길 선비가 두 명의 아내를 통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주름진 얼굴 속에도 젊은 시절의 그 따뜻한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집에 계신 배우자에게, 부모님께 한 번쯤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그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해드릴지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